예, 아침 방송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베타 버전으로 그냥 심플하게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10월 CPI가 헤드라인은 3.2,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근원은 4.0, 예상보다 이제 낮게 나오죠. 어쨌든 전달보다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월비를 따져놓고 보면은 헤드라인이 제로, 그냥 아예 올라간 게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근원은 0.2%,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품목으로 봐도 이제 대체로 좀 내려간 에너지 부분이 크게 영향을 줬고, 그 주거 비용이 항상 부담이 됐는데, 주거 비용도 지난달에 0.6%에서 0.3%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세부 품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올라간 품목이 7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1개 중에서 7개만 전달보다 올라갔고, 대부분 다 이제 보합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려갔거나, 그래서 특정한 어떤 품목이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을 보면 연준 인사들은 연준 노력이 성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후에 물가 안정되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2%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런 메시지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분석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는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 문제로 넘어간 것 같다. 이제 인상은 이제 사실상 끝났고 게임 오버하고, 이제는 인하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 특히 이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지난번 고용지표, 이번에 이제 물가지표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닉 티미라우스 기자 같은 경우도 지난 7월로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난 걸로 봐야 되고, 연준이 이제는 성명서를 어떻게 수정할 건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내년도 3월까지는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12월은 아예 100% 가까이 동결로 돼버렸고, 내년 5월부터 금리 내려갈 것이다라는 확률이 거의 6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분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인하 시점이 얘기가 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오늘 6%나, 중국에서 일부 가격 인상 이슈 나오면서 6%나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이제 올라간 폭이 크진 않지만 11연속 상승, 그러니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11연속 상승은 2016년 이후에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은행주들이 당연히 급등을 했을 거고, 특이한 건 또 하나가 이제 태양광 업체들, 솔라이츠라든가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올라가냐면, 이 금리 올라가면서 대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움이 생겼던, 돈을 얻어 조달해야 이게 대규모 투자가 될 텐데 그게 어려워갖고 주가가 계속 빠졌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빠진다면 태양광 투자가 좀 다시 활발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요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급반등이죠.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표들은 MSCI 한국 지수가 3.7%나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내려가고 한국 관련된 데이터는 올라가고, 그래서 신흥시장 쪽에 좀 유리한 이제 증시 환경이 좀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냐, 차익 실현 계기가 될 거냐. 왜냐면 이게 이제 지표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 하나가 나와서 이게 모든 재료를 다 뒤집어 버리는 재료는 아니라서, 근데 다만 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좀 세게 붙는 계기가 될 거냐. 11월에 안 그래도 매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차익 실현으로 봐서 초반에 급등하면 일단 여기까지 끝 하고 이제 던질 거냐,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어제는 2차 전지가 윈이었거든요, 반도체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가 워낙 세게 올랐으니까 2차 전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초강세는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등은 어느 정도는 이제 공존할 수 있는데, 초강세는 두 개가 동시에 다 올라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그 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러셀 2000 지수가 5%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소외주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마감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코스닥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 4개월 차는 거의 웬만하면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2008년도 이후에, 2009년 이후에
코스닥이 4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난달까지 3개월 하락했죠.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소형업종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는지 이게 이제 종목 장세를 예고하는 거라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반이 고점되고 그냥 음봉 형태로 갈 거냐 양봉으로 만들면서 종가가 고점 부근으로 갈 거냐 이건 뭐냐면 CPI를 단발 재료로 보느냐 아니면 이어지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들어와서 11월을 끌어올릴 수 있는 멱살 잡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또 포인트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계속 데이터상으로는 금리 인상 끝난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틀려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뭔가가 숨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현재까지로는 그런 건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셧다운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그 재료들을 또 계속해서 이제 또 다음 재료로 넘어가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또 마감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베타 버전이라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라는 샘플 정도니까 그냥 설문조사용으로 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